저는 올해로 결혼 3년차 31살의 새댁입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 두 사람에게도 첫 아이가 태어났고 남편과 둘이 살다가 이제는 아이까지 세 사람이 한 식구가 되었어요. 시댁에는 제가 시집 올 때부터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셨고 지금은 시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된 이후로 시어머니께서 자꾸 저희랑 같이 살길 원하셨고 당신이 우리 애를 봐주시겠다 하더라고요. 처음엔 당연히 합가할 생각이 전혀 없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었는데 남편도 은근히 홀어머니를 혼자 두고 싶어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합가해서 우리가 같이 살면 생활비도 절약되고 제가 산후조리하는 것도 옆에서 도와줄 수 있고 나중에 애 키울 때도 어머님이 다 도와주실 수 있다면서 계속 같이 살자며 저를 꼬셨습니다. 사실 친정이 지방에 멀리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올라와서 도와주실 수도 없었고 급한 일이 생기면 애를 맡길 곳도 마땅치 않았어요. 결국은 제가 앞으로 아이 키우고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시어머니 한 분뿐인데 어머님 말씀을 무조건 무시하고 거절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우리 결혼할 때 시댁에서 전세금 지원받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제가 아이 낳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것도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남편과 어머님이 같이 살고 있다가 결혼하게 되면서 분가하고 나와 살게 되었는데 남편이 홀어머니와 가까이 살고 싶다면서 우리 신혼집을 시댁 근처로 얻자고 했죠. 시댁과 너무 가까우면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집 구할 때 시어머니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단호하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면서도 어머님이 함부로 저희 집에 찾아오신 적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가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불쑥불쑥 허락도 없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항상 가도 되냐고 전화해서 미리 물어보셨고 결혼 생활하는 동안 부당한 이유로 저를 괴롭히거나 저희 집안 살림에 대해 잔소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센스 있는 시어머니가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였고 그런 점 때문에 처음 합가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이런 시어머니라면 같이 살아도 큰 불편함은 없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선뜻 합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는 사이에 저는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다가 3주 후에 집으로 돌아왔죠. 초산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는 전혀 아무런 대비도 못하고 있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 몰래 조금씩 합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둘이 살던 신혼집은 18평짜리 아파트의 전세였고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사시던 45평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셨어요. 원래 그 집에서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부터 다 같이 살고 있었다 하고 남편이 저랑 결혼하고 독립하게 되면서 어머님 혼자 그 집을 전부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집에서 혼자 살기엔 너무 넓고 방도 많이 남는다면서 저희한테 계속 같이 살자고 하셨는데 제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사이에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와 쿵짝을 맞추고 대략적인 이야기를 끝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부터 남편은 제게 합가의 필요성에 대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둘이 살 때는 상관없었는데 이제 애까지 생겼는데 집이 너무 좁아졌잖아. 아이 집만 해도 한가득이고 그리고 솔직히 이번에 전세 계약도 연장해야 하는데 전세금 맞춰주는 것도 일이고 그렇다고 이사를 가자니 그것도 골치 아파. 그냥 차라리 엄마랑 같이 살면 당신도 엄마한테 아이 맡겨두고 육아휴직하는 내내 당신 원하는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하면 좋잖아? 사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계속 자격증을 하나 따고 싶었는데 제 성격 자체가 게으르기도 하고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도 해야 하니까 학원 다닐 시간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말대로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 어머님께서 낮에 아이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어느 정도씩 나눠서 하다 보면 제가 육아휴직 2년 동안 운동도 하러 다닐 수 있고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 공부도 할 수 있겠다 싶었죠. 시어머니가 그전까지는 제게 잔소리하신 적도 한 번 없었고 항상 사이가 좋았으니까 같이 살더라도 제가 손해볼 건 별로 없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머님의 그 모든 행동들이 우리가 시댁에 들어가서 합가하게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참고 살았던 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저는 남편의 설득과 밤낮 없는 육아에 지칠 대로 지쳐 있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했고 남편의 말에 따라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어요. 신혼집 전세도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집주인과 협의 후에 바로 부동산에 내놓았고 일단 저희가 쓰던 짐을 싹 비우고 이삿짐을 어머님 댁으로 가지고 들어갔죠. 어머님께서 옛날부터 쓰던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들이 있었는데 한참 지난 옛날 모델들이라 이번 기회에 저희가 결혼할 때 제가 해왔던 혼수들로 싹 바꿔서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은 손에 익숙한 물건들이 좋고 아직 기능이 멀쩡한데 뭐하러 버리냐면서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는 바람에 집안에 냉장고가 2대고 세탁기도 2대가 되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집에서 건조기를 쓰지 않고 계셨고 저희는 결혼할 때 혼수로 김치 냉장고를 생략했었기 때문에 다행히 그런 부분에서는 겹치지 않았습니다. 합가하기 전에는 어머님이랑 자주 마주치는 일이 없었고 저희가 따로 살림을 하고 있었으니 어머님이 어떻게 하고 사셨는지 전혀 몰랐는데 막상 같은 집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서로 안 맞아도 너무나 안 맞았습니다. 제가 낮에 출근이라도 해서 어머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나면 집안에 아이와 시어머니와 제가 셋이 남아 있었는데 어머님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집안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몸도 덜 풀려서 힘들고 아픈데 가만히 누워서 쉬고 있기엔 눈치가 너무 보였어요. 그런데 어머님 하시는 일을 도와드리려고 해도 제가 하는 방식과 너무나도 달랐고 본인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처음부터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하나만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결혼할 때 샀던 혼수들 중에 가장 잘 샀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는 빨래 건조기입니다. 남편이랑 둘이 살 때도 빨래거리가 많이 나오곤 했었는데 건조기 덕분에 시간도 절약하고 수건이 뽀송뽀송하게 말라서 나오면 기분도 좋았어요. 거기에 아이까지 태어난 뒤로는 빨래거리가 하루만 지나도 무섭게 쌓여가고 건조기가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래된 본인의 통돌이 세탁기로만 빨래를 하시면서 건조기 쓰는 것도 엄청 싫어하셨어요. 드럼 세탁기는 깨끗하게 빨래를 하는 느낌이 안 들더라. 건조기 돌리지 말고 햇빛에 빨래를 넣어야 살균도 되고 아이한테도 좋은 거야. 전부 기계에 맡기지 말고 자연적으로 해야지. 어머님 말씀대로 빨래를 베란다 건조대에 널어놓으면 마르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갓난 아이라 옷을 자주 갈아입히는 편인데 바로 빨아서 건조기 돌리면 그날 저녁에도 또 입힐 수 있고 언제든 걱정이 없었는데 어머님께서 건조기 돌리는 걸 싫어하시고 빨래를 널어놓으라고 하시니 진짜 답답해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요즘 같은 겨울에는 아이 옷을 빨아서 널어놓으면 이틀 지나도 안 말라서 꿉꿉하고 냄새도 나고 그래요. 몇 번이나 제가 그냥 건조기 돌리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옷감 다 망가지고 살균도 제대로 안 된다면서 못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 옷은 세탁기도 안 돌리고 어머님이 직접 삶아서 손빨래 하실 정도였어요. 제가 그럴 필요도 없고 요즘 세탁기에 삶은 기능까지 있는데 언제 그걸 일일이 손빨래 하시겠냐고 말렸더니 아니 얘는 애 엄마가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세상에 어떤 엄마가 아이 옷을 세탁기에 빨아? 옷감에 달라붙은 세제 성분이 세탁기로는 안 지워져. 무조건 손빨래로 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저는 손도 못 대게 하십니다. 저도 당연히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좋은 것만 먹이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싶은 건 맞지만 건조기에 이어 세탁기까지 쓰지 말라 하시는 건 좀 오바가 아닌가 싶었어요. 친정엄마가 애 낳으면 집안에 걸레질할 때 허리 굽히기 힘들다면서 물걸레 스팀 청소기도 사주셨는데 당연히 우리 시어머니는 제가 그걸 쓰는 모습을 한번 보더니 기겁을 하셨습니다. 얘 그런 걸로 청소하면 찝찝해서 안 돼. 그냥 바닥은 내가 닦을 테니 놔둬라. 그러더니 45평 넓은 집 온방 바닥을 손걸레로 일일이 전부 닦으셨죠. 이제 곧 아이가 집안을 기어다닐 텐데 청소는 꼼꼼하게 해야 한다면서 매일 삶은 걸레로 청소를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스팀 청소기가 살균 효과도 있고 더 깨끗할 것 같거든요. 60이 넘은 시어머니가 엎드려서 방바닥을 닦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뻔뻔하게 누워서 쉴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 걸레 이리 주세요. 제가 할게요.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아직 화장실 갈 때도 불편하고 허리 숙이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네 발로 기어다니며 방바닥을 닦고 있으니 몸이 나만하질 않겠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한 번 걸레질하고 나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한 번은 너무 힘들고 몸이 안 좋은 날에 어머님이 또다시 거실 청소를 하고 걸레질을 하시길래 그냥 자는 척하느라 이불 덮고 모르는 척 할 때도 있었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날따라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혼자 청소하시면서 조용히 넘어가시길래 다행이구나 생각하고 말았었는데 남편 퇴근하고 돌아와서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어머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는 시댁에 들어와서 살면서도 가만 보면 속이 참 편한 것 같다. 어떻게 시애미가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하고 있는데 그렇게 누워서 잘 수가 있니? 그 말인즉슨 앞으로 저보고 쉬지 말고 집안일 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한번 그렇게 눈치를 준 뒤로는 대부분의 집안일을 대놓고 저한테 시키셨어요. 청소부터 손빨래 그리고 싱크대 안에 설거지 거리가 있는 꼴을 못 보는 시어머니의 성격 때문에
아이 분유 먹이거나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하루에 12번씩 설거지를 하러 가야 했습니다. 분명히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있고 가전제품을 사용해서 덜 힘들게 할 수 있는데도 어머님은 무조건 옛날 방식으로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리시니 진짜 죽을 맛이었죠. 물론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긴 하지만 차라리 분가해서 따로 떨어져 살고 제가 직접 살림하고 애보면서 살 때가 나았지. 45평 집안일을 대부분 혼자 맡아서 하려니까 진짜 죽을 맛이 따로 없었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 생각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엄마한테 말을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을 믿고 있었더니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은 쪽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어머님이 저한테 일을 시켜놓고 하루 종일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빨래는 왜 손빨래를 해야 하는 건지, 건조기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니 햇빛에 말려야 하는 이유를 계속 설명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원래 하던 일에 더불어 하루 종일 어머님이 따라다니며 잔소리하고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확실한 근거도 없고 그냥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나 본인이 마음대로 생각해버리는 것이 전부라 스팀 청소기가 삶은 걸레보다 더럽다고 생각하시고 대기업 빨래 건조기가 아파트 베란다에 널어놓는 것만 못하다고 믿고 계십니다. 아무리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려봤자 절대 제 말을 듣지 않으시고 끝까지 본인이 하는 이야기가 맞다고 우기시더라고요. 저도 어머님보다 훨씬 더 우리 아이 생각을 많이 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꼭 필요하다면 손빨래 정도는 못할 것도 없죠. 하지만 요즘 세탁기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데 삶은 기능으로 빨고 건조기 돌리면 되는 것을 굳이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내 몸 아픈데 고생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좋게 이야기하자면 부지런하신 거고 솔직히 결벽증이 좀 있다 생각해요. 예순이 넘은 나이에 어디에서 그렇게 힘이 나오시는지 5분도 소파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법이 없이 청소하고 쓸고 닦고 난리를 피우십니다. 베란다에서 화분도 엄청 많이 기르시고 작은 어항도 하나 관리하고 있으신데 이래저래 없는 일도 만들어서 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아무튼 시어머니가 모든 집안 살림을 하루에 한 번꼴로 뒤집어 엎으면서 청소하시는데 어떻게 제가 편하게 누워서 쉴 수 있겠습니까? 같이 사는 것 하나하나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알아서 다 할 테니 저보고 편하게 쉬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대놓고 저를 불러다가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잡아봐라 일을 시키시니까 도저히 쉴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붙들고 몇 번 더 이야기를 해봐도 이젠 아무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시키면 얼마나 시킨다고 그래? 그냥 편하게 내 집이라 생각하고 있어. 어머님 덕분에 저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하루 종일 움직이니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출산으로 망가져 있던 제 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풍이라도 드는 건지 여름인데도 온몸의 뼈마디가 시리고 아팠어요. 결국 저도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님이 눈치를 주건 말건 누워 있었어요. 어머님이 청소를 하건 말건 거실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고 저를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것 같으면 아이 봐야 한다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늘은 걸레 삶아서 바닥 좀 청소해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남편이랑 제가 쓰는 방은 스팀 청소기로 알아서 할 테니까 나머지 공간만 어머님이 알아서 하라고 말씀드리고 모르는 척 해버렸죠. 제가 당돌하게 말대답하고 일 시켜도 모른 척 해버리니까 어머님도 이런 상황까지는 생각을 못했는지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었지만 어차피 더는 못 살겠다 싶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이판사판이었죠. 일부러 아이가 먹은 젖병이며 물병도 그냥 싱크대 안에 던져놓았고 어머님이 바로 설거지하라고 잔소리하시면 그냥 이따가 다른 설거지 나오면 모아서 하겠다고 배짱을 부렸습니다. 그랬는데도 어머님께서는 잠시도 쉬지 않고 쓸고 닦고 저한테 눈치 주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죠. 이제는 그럴 때마다 그냥 아이 데리고 제 방으로 들어와서 문 닫고 낮잠을 자버렸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며칠 동안 집안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제 빨래와 아기 옷까지 다 모아놨다가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바로 건조기 돌려버렸죠. 그 모습 보고 어머님이 또 달려와서 손빨래하라고 잔소리를 시작하셨지만 어머님 말에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방에 문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미 몸도 너무 힘들고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것에 완전 지쳐버려서 만사가 싫더라고요. 지난달부터 한 달 정도 그렇게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살았더니 얼마 전 저를 따로 부르셔서 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너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에게 원래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머님께서 애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다 해주기로 하신 거 아니었냐고 되물었더니 어머님이 입을 꾹 닫고 아무 말 없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과 시모가 안방에서 한참 이야기를 하더니
남편이 저한테 다시 분가해서 우리끼리 살고 싶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일부러 지금 어머님 댁에서 사는 게 편하고 좋으니까 나가기 싫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다 해주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좋아. 애도 봐주시고 청소며 빨래며 밥도 다 해주시니까 우리 그냥 계속 어머님이랑 살자. 그러자 제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달려나오더니 자기는 괜찮으니까 얼마든지 집을 구해서 나가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니들끼리 따로 나가 살아라. 늙은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 너희는 너희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란다. 제발 좀 내 집에서 나가. 완전 저한테 학을 떼신 건지 겨우 합가한 지 석 달 만에 불편한 시댁 생활을 끝내고 남편과 저는 다시 따로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래도 자기 엄마 집이 편했었나 봐요. 예전부터 살던 집이기도 하고 넓고 쾌적하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18평 좁은 집에 살더라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제 집이 더 좋아요. 어머님이 전혀 바뀌는 세상에 적응 안 하시고 모든 걸 직접 손으로 하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각자 따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식기세척기도 쓰고 싶고 빨래를 하면 건조기는 기본이라 생각하는데 직접 손빨래하고 걸레 삶아서 쓰는 어머님의 방식이 저와는 맞지 않으니까요. 대화도 전혀 안 통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머님과 직접 부딪히고 싸우는 것도 그림이 좀 이상하잖아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먼저 저를 포기해서 나가라는 말을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제게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아주 저한테 학을 떼셨는지 집에서 나가라고 한 지 이틀 뒤에 이사하는데 보태쓰라고 봉투까지 한 장 주셨고 집에서 나온 뒤로 지금까지 연락 한 번 하신 적도 없네요. 요즘은 제가 남편 출근시켜놓고 혼자서 아이 보고 집안일까지 다 하느라 힘은 좀 들지만 어머님이랑 살 때보다 훨씬 편하고 마음도 좋습니다. 괜히 도움받아 볼 생각으로 합가를 선택했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